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오늘부터 이방인TV 개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선은 탑다운으로 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밑에는 그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절차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코로나 같은 미중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이 통치 모델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통치 모델에 대한 것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면 저성장 시대의 기조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또 격차 사회가 됐죠. 에너지 격차, 빈부 격차,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용어라서 저는 앞으로는 빅테크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세 가지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빅테크.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소위 플랫폼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회가 등장해서 그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코로나를 맞게 된 거죠. 근데 코로나를 맞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한 그룹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가. 모든 그 국가라는 것은 다 국민이 존재해야 가능한데 이 국민이 이제 계급화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리모트, 소위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1단계로 올라서 있고, 두 번째는 에센셜, 소위 이제 현장에 가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에 취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2단계의 계급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unpaid, 그러니까 소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잘리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이런 사람들의 계급이 3계급으로 세 번째 계급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포같은, 소위 누구나 잃어버린 그러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소외계층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네 단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회는 계급화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경제라는 것은 항상 역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나 그 미중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국가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거꾸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네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시장을 주도권을 갖게 되느냐. 당연히 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 3, 4단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다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풀고 있는 게 극명하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지만, 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토론이 됐을 때 70% 이하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70% 이하가 우리 복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30%는 결국 이제 리모트 세대 또는 또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한 세대, 이렇게 계급,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지를 그동안에 계속 이제 재난지원금이니 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니 이렇게 풀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 복지를 이어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처도 잘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의료보험은 이제 이미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제도 지금 토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1인당 60만원 정도, 하위 50%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제가 이제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공론화되지 않지만 공동주택 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용보험 제도죠. 전국민 고용보험.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제 최상위 계층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뽑을까? 라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우리가 빅테크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용을 안 하고 성장은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득금을 뭔가 이렇게 국가에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명칭이야 다를 수 있지만 디지털세, 로봇세 이런 것들이 신설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의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돈을 다 풀게 되고 앞으로도 더더욱 많이 그 돈을 써야 될 텐데 그 돈이 이제 풍성해지면 그걸 어떻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게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돈은 이제 그 제일 위에 상위 계층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날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의 돈, 그러니까 사회 공헌을 해라라는 압력이 있을 거니까 그게 이제 CSB 형태로 나타나서 이 사회적 경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보면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 코로나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복지 예산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복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면 기본소득제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보험이나 또는 우리가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나 또는 고용보험이나 공용주택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경제이긴 한데 사회적 경제가 약간 붙어있는 모델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 권력은, 그러니까 통치 모델은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탄소 배출권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고동나무 많이 심으면 좋고요. 좀 아무튼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만약에 통치 모델이 사회적 시장 경제로 간다라고 가정하면, 그랬을 경우는 앞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마 소셜 벤처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치 모델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예측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로 인해서 카테고리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